조선에는 수많은 왕릉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풍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태릉입니다. 천하의 명당이라 불렸지만 그곳에 잠든 왕과 왕비의 운명은 모두 순탄치 않았습니다. 명당의 복이 아닌 명당의 그림자를 품은 곳. 오늘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문정왕후가 선택한 태릉, 그 안에 숨겨진 비밀과 조선 왕실을 뒤흔든 풍수의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565년 봄, 조선 궁궐에서는 한 여인이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 윤씨, 중종의 세 번째 왕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역한 권력을 휘두른 여인이었습니다. 왕보다 강했고 신하들도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사실상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도 우리 아들의 왕권이 이어질 수 있을까? 문정왕후는 풍수를 깊이 믿었습니다. 산의 형세가 자손의 운명을 결정하고 물의 흐름이 나라의 흥망을 가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묘자리를 직접 정하기로 했습니다. 내 능은 천하의 명당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선 왕권이 영원히 이어진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덤 자리를 미리 정한다니.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문정왕후는 최고의 풍수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양 근처에서 가장 좋은 명당을 찾아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풍수학자들은 경기도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산의 모양을 보고 물의 흐름을 살피고 땅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의 서울 노원구 국능동. 그곳의 이름은 태릉이었습니다. 풍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모이고 용맥이 멈추는 자리입니다. 천하의 주인이 될 자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와룡형, 용이 잠들어 쉬는 명당입니다. 문정왕후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 내 능을 쓰겠다. 태릉이 결정되자 궁궐에서는 능을 조성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풍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릉은 분명 명당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용이 잠들어 있는 자리는 좋지만 용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원로 풍수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마마, 태릉은 명당이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와룡형은 용이 누워 쉬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무덤에는 불길하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무슨 말이냐? 용은 본래 양의 기운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음의 기운이옵니다. 음이 양을 억누르면 용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사옵니다. 문정왕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런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하오나 대비마마, 나는 왕을 낳은 여인이다. 왕의 운명은 내가 만든다. 내가 명당에 묻히면 그것이 곧 명당의 기운이 되는 것이다. 그 풍수학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갑자기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해집니다. 진실을 말한 풍수학자는 지방으로 귀향을 갔고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또 다른 풍수학자도 은밀히 경고했습니다. 태릉의 자리는 좋으나 물의 흐름이 너무 급합니다. 급한 물은 재물을 씻어내립니다. 하지만 이 말도 문정왕후의 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를 추천한 신하가 먼저 좌천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도 감히 문정왕후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태릉은 문정왕후의 뜻대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태릉에 그녀를 장사 지냈습니다. 능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왕비의 능이라기보다는 왕의 능에 가까웠습니다. 성물도 많고 제단도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은 왕후의 능이 아니라 여왕의 능이로구나. 대비마마는 죽어서도 권력을 놓지 않으셨구나. 태릉이 완성된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은 지 불과 2년 만에 명종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34. 건강했던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명종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위는 반개로 넘어가 선조가 즉위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직계 완통이 끊긴 것입니다. 조정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릉의 기운이 흉하다. 용이 잠든 자리에 여인을 묻어서 용이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끊긴 것이다. 실제로 풍수학자들은 은밀히 태릉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태릉의 물길이 능을 향해 급하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물이 능을 친다고 표현합니다. 재물과 자손이 씻겨 내려간다는 흉한 형국이었습니다. 또한 태릉 뒤편의 산세가 너무 가팔랐습니다. 배산임수의 명당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산이 능을 압박하는 형국이었습니다. 풍수학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자리였습니다. 명당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선왕 선조가 즉위한 후 조선은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죽이고 왕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은 한양을 점령했고 왕릉들을 파헤쳤습니다. 태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왜군은 태릉을 파헤쳐 부장품을 약탈했고 능을 훼손했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천하의 명당이라더니 결국 지켜지지 못했구나. 용이 잠든 자리라더니 왜군도 막지 못했구나. 전쟁이 끝난 후 선조는 태릉을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능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태릉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조선 태릉은 명당이 아니었다. 문정왕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짓 명당이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는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실학자들이 태릉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태릉은 풍수적으로 결함이 많은 곳이다. 처음부터 명당이 아니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 덕을 쌓지 않고 명당만 찾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태릉은 지금도 서울 노원구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육군 사관학교 안에 있어서 특별한 날에만 개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릉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러 올까요? 명당의 신비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허무함일까요? 태릉은 왕릉 중 가장 논란이 많은 명당으로 불립니다. 천하의 명당이라 불렸지만 그곳에 묻힌 이들의 운명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아들 명종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직계 왕통은 끊겼고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임진왜란은 나라를 초토화시켰고 태릉마저 파헤쳐졌습니다. 명당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문정왕후는 명당을 찾은 것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려 했다. 태릉은 풍수의 명당이 아니라 욕망의 상징이었다. 실제로 태릉 조성 과정을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문정왕후는 왜 그토록 급하게 태릉을 정했을까요? 살아있을 때부터 자신의 묘자리를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비화가 전해집니다. 문정왕후는 자신이 죽은 후 정적들이 자신의 능을 함부로 다룰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명종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태릉에 묻어다오. 그래야 우리 왕실이 영원히 이어진다. 명종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달랐습니다. 명당을 차지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결국 욕심 없는 자리에서 피어났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는 검소한 능을 만들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을, 명당보다는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는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로 불렸습니다. 태릉은 오늘날까지 권력의 끝, 그리고 풍수의 경계를 상징하는 장소로 남았습니다. 명당은 권력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남은 교훈은 하나였습니다. 복을 부르는 땅보다 복을 짓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 문정왕후는 천하의 명당을 차지했지만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태릉은 용이 잠든 자리라 불렸지만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덕을 쌓지 않고 명당만 찾는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권력을 지키려 명당을 찾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덕입니까? 태릉은 오늘도 그 질문을 품은 채 조용히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명당의 비화, 그리고 권력의 그림자, 그것은 조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쓸쓸한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태릉에 숨겨진 명당의 비화와 조선 왕실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조선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